네, 안녕하세요. 런업TV 송PD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께 리뷰해드릴 러닝화는 바로 크래프트의 엔듀런스 2입니다. 제가 우연히 이 제품을 소우라고 하는 러닝 전문 편집샵을 들렀다가 이제 발견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텍사스 오스틴에서 있었던 더 러닝 이벤트라고 하는 엑스포에서 이 크래프트 부스를 갔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 크래프트의 제품군들을 살펴보고 신어보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눈여겨봤던 브랜드가 바로 이 크래프트입니다. 브랜드 스토리부터 그 다음에 처음 보는 이 제품까지 어떤 제품인지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로고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 로고가 의미하는 게 6개의 땀방울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포츠 브랜드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그리고 북유럽의 스웨덴 브랜드예요. 이 크래프트라는 브랜드는요, 1974년에 안데르스 뱅트손이라고 하는 창업가에 의해서 이제 론칭이 된 브랜드입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그러니까 40년이 훨씬 넘은 이제 스포츠 브랜드고요. 시작이 이런 푸대여 신발이 아니었고 실제로는 스포츠웨어, 특히 그 중에서도 언더웨어였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몸에서 발생하는 이 수분 최대한 빠른 속도로 밖으로 배출할 수 있을 것이냐, 이를 가능케 하는 소재를 개발하려고 했다고 해요. 이 소재에 사용되는 그 원사들, 그 원사와 원사 사이의 공간, 그 공간감으로 해서 결국은 삼투압이 발생을 하는 거고, 그로 인해서 몸에서 발생하는 땀이 이 아주 가는 원사와 원사 사이의 공간을 통해서 쭉 빨아 올려져서 밖으로 발산하는 거죠. 그를 이용해서 이 언더웨어를 만드는 게 바로 이 크래프트의 시작이다. 그런 기능들을 이제 다른 브랜드에서는 흡습 속건 소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크래프트의 시그니처 상품은 뭐냐면 베이스 레이어예요. 물론 이제 그 후에 세컨 레이어, 그 다음 서드 레이어까지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안에 입는 베이스 레이어, 그리고 세컨 레이어는 뭐냐면 이 몸에서 발생하는 열을 가둬놓는 인슐레이션 기능을 갖는 그런 소재를 개발해서 세컨 레이어를 또 개발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 맨 마지막이 이제 외투죠. 그래서 아우터로 입을 수 있는 제품까지 지금 제품군이 확장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래프트가 현재 집중하고 있는 종목은요, 일단 첫 번째가 러닝, 그리고 사이클링, 그리고 마지막으로 크로스 컨트리 스키잉, 이렇게 크게 3개의 종목에 지금 크래프트가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최근에 러닝에 집중하면서 이 크래프트가 러닝화 라인업들을 계속해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로드 러닝화부터 시작해서 로드 투 트레일이라고 해서 로드에서도 신을 수 있고 트레일 러닝에서도 신을 수 있는 하이브리드 제품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트레일 러닝, 그 다음에 또 거리가 늘어나는 울트라 마라톤 같은 장거리 트레일 러닝에 신을 수 있는 라인업까지 굉장히 넓은 레인지의 러닝화 라인업을 갖고 있다. 네, 그리고 여러분, 네,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크래프트라는 브랜드는 어떤 차별화 포인트가 있는 거지? 크래프트라는 브랜드는 제가 스웨덴 브랜드라고 말씀드렸죠. 스웨덴 하면 떠오르는 브랜드 뭐가 있으신가요? 첫 번째가 이 스웨덴을 대표하는 가구 및 생활 소품을 만드는 브랜드 이케아라는 브랜드,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스웨덴을 대표하는 국민 브랜드 볼보. 이 브랜드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크래프트, 이렇게 생각을 한번 떠올려 보자는 거죠. 북유럽 브랜드들은 그 브랜드를 관통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와 아이슬란드까지 이렇게 하면 이제 북유럽 5개 국가, 스칸디나비안 디자인이다 라고 하면 이 5개국의 디자인을 말을 하는 거거든요. 이 국가들의 공통점이 이제 해가 되게 일찍 지잖아요. 그래서 바로바로 집으로 가서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엄청 긴 거예요. 그래서 집에 오래 머무르기 때문에 오래도록 집에 머무를 때 봐도 질리지 않는 가구나 인테리어 디자인, 그래서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심플하고 미니멀한 감성이 이 북유럽 디자인을 대표하는 감성이다.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굉장히 기능에 집중한 실용주의 문화예요. 어떻게 보면 실내에서 자주 보고 자주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제품의 본질, 그 기능의 본질에 굉장히 충실한 디자인을 하고 제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문화가 바탕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 번째 특징은 아무래도 이게 이제 굉장히 겨울이 길고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또 주변 자연 환경에 둘러싸여 있잖아요. 가보면 굉장히
무채색의 향연이에요. 가슬 칼라 같은 것들이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밝고 독특한 패턴이나 칼라를 사용하는 게 바로 세 번째 특징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이 크래프트라는 스웨덴 브랜드도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은 부분을 공유한다. 제가 이제 크래프트 제품 라인업들을 좀 다 살펴봤어요. 그런데 모델들이 굉장히 많아요. 로드부터 아까 제가 로드 투 트레일, 그다음 완전한 트레일 러닝화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쭉 라인업을 보다가 크래프트 하면 딱 떠올릴 수 있는 약간 육각형 러닝화가 뭐지? 라고 해서 한참을 제가 연구한 끝에 셀렉한 모델이 바로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이 엔두런스 2라는 모델이에요. 일단 미드솔의 높이는요, 이 리어프 쪽이 38mm, 그리고 포어프 쪽이 29mm, 그래서 옵셋은 9mm입니다. 그리고 미드솔의 소재는요, 이 내측의 미드솔에 보면 PX 폼이라고 되어 있어요. 브랜드에서는 이 PX 폼의 특징을 뭐라고 부르냐면 울트라 라이트웨이트 with high energy return 이라고 명명합니다. 굉장히 가볍고 반발력이 좋은 소재가 바로 이 PX 폼이다, 이렇게 이제 브랜드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PX 폼의 소재는 TPE 소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서모플라스틱 엘라스토머. 그래서 딱 보면은 조그마한 비드들의 형태가 열에 의해서 미드솔을 구성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게 이렇게 보여요. 마치 아디다스의 울트라 부스트 같은 부스트 미드솔하고 굉장히 유사한 소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드솔 안에 플레이트 같은 건 없이 전체 미드솔 전장이 다 PX 폼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PX 폼은 일반적인 EVA보다 밀도가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중량이 일반적인 EVA보다 20% 정도 더 가볍다고 이제 브랜드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퍼가 원피스로 짜져 있는 엔지니어드 메쉬 소재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워딩으로 봤을 땐 큰 특징이 없어 보이는데 한 번 더 들어가서 살펴보면요, 소프트하면서 유연합니다. 어퍼가 발에 닿는 이 안쪽 소재는 약간 니트 소재처럼 되게 따뜻한 느낌이 나는 소재가 발과 접촉이 되고요, 겉으로, 그러니까 외부로 드러난 부분에는 그 아주 가는 굵기의 나일론 소재 같은 게 덮여 있어요. 그래서 그 둘이 같이 접목되어 가지고 어퍼를 구성하고 있는데 요게 느낌이 아주 희한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발목의 락다운을 결정짓는 이 카라 부분, 그리고 아킬레스건을 덮어주는 이 힐 카운트 부분. 근데 이 부분은 잘 이렇게 보시면 패딩이 두껍지도 않고 그러다 얇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 뒤에 보시면 힐컵이 엄청 단단하죠. 그래서 이 발 뒤꿈치를 잘 잡아줘요. 그리고 어퍼의 마지막 설포, 이 설포도 희한합니다. 설포, 제가 아까 처음에 설명드릴 때 크래프트는 처음에 이런 어떤 소재 개발에서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크래프트가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소재 개발, 기능성, 이런 거에 굉장히 포커스하는 어떤 그런 DNA가 있는 회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두께감도 적당해요. 얇지도 두껍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두툼하게 패딩을 놓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또 소재는 또 특이하게 좀 좋아가지고 잡으면 바로바로 접히는, 힘으로 버티는 그런 소재가 아니라 말랑말랑해요, 원단도. 그리고 이 설포를 좌우에서 잡아주고 있는 이 스트레스성이 굉장히 좋은 이 화이트 컬러 보이시죠? 쭉쭉 잘 늘어나고, 그 다음에 굉장히 부드럽고 굉장히 유연한 소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설포 전체가 그냥 전체적으로 발등에 놓여졌을 때는 기능적으로 논할 게 전혀 없다. 네, 크래프트의 아웃솔 이렇게 생겼어요. 다 보시면요, 이 블랙으로 된 게 다 러버 아웃솔이에요. 제가 특징을 봤는데 일단 내구성이 엄청 좋아 보여요. 딱 물러보면 절대 말랑말랑한 소재가 아닙니다. 아웃솔이 경도가 딱딱하고 그런 건 아닌데 단단한 축에 속해요. 그런데 특징이 또 있어요. 딱 보시면 트레드의 패턴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위로 솟아져 있는 양각 형태의 이런 트레이드가 거의 없고, 이 화이트로 보이는 부분만 음각 형태로 좀 이렇게 홀이 이렇게 되어 있다. 이 인솔이 굉장히 특이한데요, 여러분. 하나, 둘, 셋, 짠. 두께가 한 6mm 정도 되는 두께에 굉장히 소프트하면서도 말랑말랑하면서 충격을 잘 흡수할 수 있는 소재로 인솔이 만들어져 있는데, 안에 이렇게 전체 바닥면이 타공이 되어 있어요. 육각형으로 다 타공이 되어 있게 성형이 된 인솔을 사용을 합니다. 성형을 하는 이유는 여기 있는 이 중량도 빠지면서 조금 더 가벼운 느낌을 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 푹신푹신한 충격을 흡수하는 기능 자체도 가질 수 있죠. 왜냐면 이런 타공되어 있는 이 중공 자체가 충격을 흡수하는 데 도움을 줄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발바닥에서 나오는 땀 같은 것들을 또 발산하는 데도 용이하죠. 이런 타공이 있으면. 그런데 여러분, 제가 리뷰해드렸던 신발 중에 이 인솔에다가 타공한 브랜드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러닝화 중에 좀 10km 이상을 장거리를 뛰었더니 그 타공되어 있는 부위가 계속해서 마찰이 일어나서 물집이 생겼다. 그런 러닝화가 있어요. 그런데 이 크래프트 인솔은요, 발바닥과 닿는 부분에는 굉장히 부드러운 이 오렌지 컬러의 원단이 정확하게 이 인솔에 붙어 있어요. 굉장히 마감 품질이 높은 이런 오렌지 컬러의 부드러운 소프트하고 아주 얇은 원단을 덧대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압박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것까지도 다 차단하면서 소비자가 이 인솔에서 느낄 수 있는 그 느낌을 가장 극대화하기 위해서 본인들의 수고로움을 감수했다. 그 열정이 저한테는 보이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그 모든 기능이 더해진 이 엔듀런스 2의 중량은 260 사이즈 기준으로 242g입니다. 250g 언더면 뭐 가볍다고 할 수는 없지만 달릴 때 굉장히 경쾌하게 잘 달릴 수 있어요. 250g을 넘어가면 거리가 늘어날수록 좀 무게감이 느껴진다, 뭐 이런 게. 그리고 이제 290g 이상이 되면 이제 조금 신발이 발을 잡아 끄는 느낌, 그 정도로 이제 중량감이 느껴지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얘는 한 242g이니까 그렇게 중량이 무겁지는 않다, 그렇다고 가볍지도 않다, 그냥 적당하다. 이 어퍼를 구성하고 있는 소재, 요게 되게 이제 신기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요 이제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스럽기도 하고 했어요. 그런데 이 신발에 발이 딱 들어갔는데 이 토박스의 공간감이 굉장히 적당합니다. 그래서 넓지도 좁지도 않아요. 그리고 발등의 높이도 딱 좋아요. 대신 길이 방향으로는 제가 일반적으로 계속해서 테스트하는 260 사이즈보다 한 2mm 정도 긴 것 같아요. 그리고 아치나 이쪽이 압박감이 전혀 없더라고요. 되게 편하고 베이스의 면적도 딱 보시면 아주 적당해요. 그러니까 포어프 쪽도 좁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완전 넓지도 않아요. 근데 미드풋이나 리어풋 쪽도 잘 보시면은 베이스가 면적이 굉장히 적당해요. 넓지도 좁지도 않다. 그래서 딱 신었을 때 굉장히 편안하다. 그리고 발목 쪽을 두르고 있는 이 카라의 패딩, 이게 양이 많지도 적지도 않다고 했잖아요. 근데 락다운이 또 잘 돼요. 발목을 꽉 잡아주냐? 꽉 잡아주진 않아요. 그런데 발목을 잡아줘요. 그리고 헐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러너스루프를 묶고 딱 슈에이스를 묶고 딱 섰는데 느낌이 되게 안락하고 좋았어요. 그리고 어퍼의 마지막 설포의 윗부분 있죠? 딱 신었을 때 약간 발목을 치는 느낌? 그게 느껴지긴 해요. 가만히 서 있을 때 안 느껴지는데 이렇게 발 걸을 때 있잖아요. 걷고 뛸 때 얘가 약간 발목 쪽을 이렇게 치는 느낌? 이런 게 느껴지긴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조금 제가 느꼈을 때 몇 안 되는 단점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이제 제가 이제 주행 테스트를 했는데 이 제품은 데일리 트레이너로 나온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조깅으로도 쓸 수 있고요.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트레이닝 할 때 훈련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나온 모델이다, 이렇게 브랜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게 페이스를 세팅을 했죠. 일단은 10km를 세팅을 했고요. 10km 안에서 일단 첫 번째는 5분 50초 페이스에서 시작을 해서 제가 1km 늘어날 때마다 페이스를 5초에서 10초씩 조금씩 당겼습니다. 그래서 뭐 5분 50초, 뭐 5분 45초, 5분 40초 이런 식으로 해서 맨 마지막 10km 구간에는 4분 40초대 초반, 뭐 그 정도면은 다 우리가 일상에 쓰는 구간을 이제 다 커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일단은 딱 신고 달렸을 때 이 어퍼가 통성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 PX 폼이 단단한 느낌의 미드솔 소재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어요. 딱 서서 가만히 서도 그렇게 느껴지고요. 걸을 때도 그렇게 느껴집니다. 뛰기 시작하면서 느끼는데 충격 흡수를 막 잘한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가볍게 발이 굴러지는데 굴러짐과 동시에 지면과 딱 이렇게 딱 체중이 실리면서 닿고 토프를 할 때 딱 두 걸음 뛰었는데 미드솔 느낌이 되게 부드러운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뉴발란스에서 만드는 뭐 프레시폼 X하고 완전 달라요. 그리고 뭐 푹신푹신한 느낌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고 완전 딱딱한 느낌도 전혀 아니고요. 좀 신기한 느낌의 굉장히 부드럽고 소프트한 미드솔 느낌을 갖고 있다. 거리가 갈수록 이제 제가 페이스를 올렸잖아요. 그런데
제가 처음 두 걸음, 세 걸음 뛰었을 때 느꼈던 그 소프트한 느낌이 5km, 7km, 8km까지 가고 거의 10km를 마무리할 때까지 그 느낌 그대로 끝까지 가요. 되게 신기합니다. 그리고 누적되는 피로감이 거의 없게 느껴졌어요. 지하미트로도 굉장히 기하학적 구조가 발걸음을 하기에 굉장히 유연하고요. 그 다음에 안에 뭐 플레이트 같은 게 삽입이 안 돼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TP 소재 자체가 사실 반발력이 되게 좋아요. 얘도 굉장히 가볍고 반발력이 좋다라고 브랜드는 얘기하는데 더하기 소프트하다. 네, 그리고 뛰면서 제가 계속 이 느낌을 뭐라고 설명을 해드려야 되지? 신발의 이 적당한 느낌, 반발력이 완전 탱글탱글한 미드솔들이 있지 않습니까? 페바 미드솔 같은 것들, 페바 소재를 사용한 브랜드들의 미드솔은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자극적이다? 그런 미드솔이 현재 시중에 굉장히 많은 브랜드들이 만들어내고 있죠. 그런 것과는 완전히 거리가 멀어요. 그런 미드솔 소재가 전혀 아닙니다. 그렇다고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 딱딱한 미드솔 소재가 온이죠. 클라우드 서퍼 넥스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딱딱했고 클라우드 몬스터 2도 굉장히 딱딱했는데 걔랑 느낌 달라요. 가만히 있을 땐 단단한데 달리면은 이 충격과 중력에 의해서 미드솔이 눌리는 느낌이 굉장히 소프트하게 적당히 잘 들어가요. 그래서 또 적당한이라는 형용사가 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케아랑 볼보가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구에 있어서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맞춤 가구로 유명하잖아요. 가보면 굉장히 리즈너블한 프라이스에 디자인도 굉장히 미니멀하고 그 다음에 어디다 그 가구를 갖다 놔도 잘 어울리죠. 공간에 굉장히 잘 어울리고 기능에 충실하잖아요. 볼보도 보면은 뭔가 디자인 아이덴티티는 굉장히 명확하고 그 다음에 볼보가 추구하는 건 안전이잖아요. 항상. 그러니까 세이프티, 안전을 추구하지만 안에 실내 디자인이 그렇게 감도가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오래 봐도 질리지 않는 디자인을 갖고 있어요. 사용하는 소재도 그렇고 우드나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굉장히 따뜻한 그런 공간감을 주는데 기능, 본질엔 굉장히 충실한 거죠. 자동차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게 요란하거나 과하지 않은 디자인을 갖고 있다. 이게 북유럽 디자인의 공통점인 것 같고 특히 스웨덴 브랜드들이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데 크래프트 역시 좀 그렇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달릴 때 미드솔이 과하거나 화려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퍼도 밝고 그런 컬러들이 사용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일반적인 브랜드들이 쓰는 컬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딱 봤을 때 약간 느낌이 새롭다, 이런 느낌이 줄 수 있는 디자인이고 이게 발목도 적당히 되게 잘 잡아줬거든요. 그리고 토박스 안에서의 공간감도 굉장히 적당해요. 심지어 용도도 데일리 트레이너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트랙에서 뭐 가속주나 뭐 인터벌 트레이닝까지도 충분히 소화가 가능할 것 같아요. 딱 떠오른 브랜드가 있어요. 미드솔 느낌만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미드솔의 느낌, 미드솔에 달렸을 때의 주행 질감의 느낌이 2022년 12월에 제가 테스트했던 노바블라스트 3의 느낌하고 굉장히 유사했어요. 특징은 가볍고 반발력이 좋다. 네, 지금까지 설명드린 크래프트의 엔듀런스 2의 정상 소비자 가격은 21만 9천원입니다. 주행질감에서 제가 설명 못 드렸던 부분이 이제는 말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적당한 데일리 트레이너를 발견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가격이 21만 9천원이에요. 요게 또 가장 결정적인 약점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 적당한 소비자 가격은 16만 9천원에서 아무리 맥시멈으로 봐도 한 19만 9천원 정도 되는 가격대의 기능으로 느껴졌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크래프트라는 브랜드의 인지도가 국내에 거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유럽에서는 프리미엄한 브랜드로 판매가 되고 있고 인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국내 소비자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고 소비자들이, 우리 러너들이 착화해보고 실제 주행을 해보려면 소비자 가격이 한 16만 9천원에서 19만 9천원 사이 정도 됐으면 어땠을까.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가격이 좀 아쉽다. 이렇게 해서 오늘 스웨덴 브랜드 크래프트의 엔듀런스 2 모델에 대해서 리뷰를 해드렸습니다. 굉장히 생소한 북유럽 브랜드죠. 네, 크래프트라는 브랜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크래프트의 러닝화 라인업이 굉장히 넓다고 말씀드렸죠. 오늘 소개해드린 이런 로드 러닝화 모델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로드 투 트레일, 그러니까 로드도 그 다음에 트레일도 함께 병용해서 신을 수 있는 라인업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트레일 러닝화도 있거든요. 앞으로 시간을 길게 갖고 이 크래프트라는 브랜드에서 출시하는 또는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면 좋은 기존 러닝화들 제가 리뷰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러닝화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Run of your life!